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서 힘드시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함께하며 또한 웃으며 잘 이겨내십시다. 오늘은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당신과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은혜와 평강이 가득합니다. 정말 당신 없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힘이 나죠? 우리가 웃음 한 번, 인사 한 번, 축복 한 번이요. 우리 힘을 돋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하자.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여러분, 대화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대화의 시작은 굳은 마음을, 다친 마음을 여는데 현대인들은 참 대화가 짧은 것 같아요. 긴 문장을, 센텐스를 이렇게 대화에 활용을 좀 못하고요. 짧게 먹었나, 가나, 왔나, 아는, 자자,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센텐스를 그저 문장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가족의 대화 유형을 살펴봐도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많은 부분 대화가 좀 부족한 나라가 아닌가. 아마도 OECD 국가 중에 선진국 중에서요, 부부가 가족이 대화를 가장 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유도하는 것은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의 부족 속에서 우리의 불신이 생기고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부재가 문제를 자꾸만 산더미처럼 더 많이 생기게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환자 치유에 중요한 것은요, 저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어디가 아픕니다. 무엇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면 그것을 귀담아 듣고 잘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환자는요, 환우는요, 이겨내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즉,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사소통이요, 또한 대화인 것입니다. 나의 뜻을 잘 전달하고 상대의 뜻을 잘 경청하고 들어주고요. 그래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하면 불통인데요. 불통하면 고통이 있습니다. 소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에게 환자 이런 분이 계시는데요. 젊은 환자였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두런두런 이제 하다가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이 아드님은 마음을 탁 닫은 것 같아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족은 마음을 열었는데 환자는 마음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든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대화를 이제 여러 가지 유형별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첫째는 잔소리형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토를 달고 첨언을 하고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잔소리는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상대는 들어보면 기분이 은근히 나쁜 거예요. 그건 대화가 잘 된 거 아니겠죠. 잔소리입니다. 즉 잔소리를 하는 것은 과거지향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잔소리 많이 하고 선생님이 잔소리를 많이 한 그런 가정의 그저 자녀들이나 그런 선생님한테 배운 제 아들은요,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 왜 많은가? 습관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화의 부족 때문에 잔소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답답하니까요. 기대는 높은데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상대가 흡족하게 채워주지 못하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것 좀 해라고, 이런 것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서로 가족이 마음을 열고 협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울하고 신경이 과민하고 기분이 나쁘면 이 잔소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때 다 한 거잖아.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기분이 좋으면 그런 반응하지 않겠죠. 잘하고 있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는 기분이 밝게 또한 마음을 푸근하게 갖도록 변화시켜 주시면 잔소리형의 사람 유형은 환자든 보호자는요,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잔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또 그 환자는 참 힘듭니다. 그럴 때 잔소리에 대처하는 방법은요, 대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잔소리 시작하시군요. 이렇게, 잔소리, 그거 자장가죠. 세레나데 아닌가요? 뭐 이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은 재미가 없어서 잔소리를 좀 내려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잔소리를 하면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네, 저도 애쓰고 있어요. 좀 더 잘해볼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다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화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행은 비판형입니다. 통 큰 사람, 좀 대범한 사람, 명석한 사람, 좀 예리한 사람으로 비추지기 위해서요, 좀 비판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한 수 더 알고 있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사건건 이렇게 어떤 행동과 행위와 그 사건과 일에 대해서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습관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정말 이 보험제도가 문제야.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암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돈 때문에 신경이 많이 써요. 이것을요, 간접 화법으로 에둘러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보호자나 또한 환자들은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좀 직접 화법을 구사하고요, 보호자는 간접 화법을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아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아까 내가 그 약 먹으라 그랬지, 내가 운동 좀 하라 그랬지, 내가 좀 걸어보라 그랬지, 안 하니까 머리가 아프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대화가 단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머리가 많이 아픈가 봐요. 여보 힘내세요. 이것 또한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예요. 조금 우리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마시면서 마음을 추스리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골치가 아픈 것 같은데 힘내세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머리 아픈 상황도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침묵형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대인데요. 이유를 찾아보고 이러면 대화하면 좋을 텐데, 뭐 어떤 서운한 것이 있는지, 좀 이렇게 마음이 꼬였는지, 어떻든 기분이 나쁜지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침묵합니다. 여보, 드실래요? 여보, 가실래요? 뭐 하실래요? 뭐 이래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해보든지, 뭐 가보든지, 당신이 좋으면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침묵형이 있습니다. 이때는 마음을 서로 열어야 됩니다. 말해야 합니다. 이때는 잔소리라도 해야 됩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요, 해결을 더 안 되게 하고 꼬이는 것입니다. 환자를 통해서 침묵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환자의 침묵은요, 문제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문제에게 먹이를 이렇게 더 공급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대화를 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과거에 대한 대화를 하고 싶다면 과거의 좋은 추억이나 행복한 어떤 추억, 행복을 공유했다면, 그런 여행을 했다면, 신혼여행 때 우리 이랬지, 어떤 여행을 우리가 유럽에 여행 간데 이랬지, 정말 스위스 루체른에서 너무너무 좋았지, 짤스부르크에서 우리 그렇게 걸으면서 빗길이었지만 비 오는 것이 상관없이 그 잔잔한 비를 맞으면서 걷는 것도 참 행복했지, 이런 어떤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추억이 공유되어 있는 대화를 한다면 더 과거를 기쁘게 추억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의 대화를 어떤 게 하면 좋을까요? 기쁜 것, 감사했던 것, 오늘 내가 기뻐했던 것, 감사할 일기 제목에 있었던 것, 내가 오늘 감사하며 정말 행복했던 것, 내가 감사하며 감탄하고 또한 감격하며 내가 정말 은혜 받았던 것, 그 상황이라든지 재미난 일이라든지 누구의 만남이라든지 또 이제 어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책을 보았는데, 내가 이런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뭐 어떤 무엇을 보았는데 참 은혜가 되었다고, 이런 것을 두런두런 이렇게 막힘없이요, 주거니 받거니 이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뭔가 툭 던졌는데 뚝 단절되어 있고요. 이러면 대화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대화는요, 나을 것이라고 희망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서 이런 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 여행을 하십시다. 우리네 몸이 좋아지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여행을 다녀보십시다. 함께 행복 동행을 해보십시다. 이렇게요. 그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좋죠. 근데 이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심각한 이야기, 들으면 짜증스러운 이야기, 기분이 나빠지는 것, 이런 대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은혜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또 처음에 대화가 조금 막힌다 싶으면요, 가벼운 대화부터 오늘 날씨가 어땠냐고,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느냐고, 이 반찬은 어떠느냐고, 오늘 혹시 어떤 생각을 했냐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랬는데 당신은 어땠느냐고,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또 머리가 아픈데 밥 안 먹으냐 머리 아프지 하면서, 예? 우리 뇌는 글루코스,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밥을 안 먹으니까 자꾸만 머리가 띵하고 그런 거야. 이러면 대화가 단절되겠죠. 아, 여보 머리가 아파? 그럼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식사를 잘 하셨냐고,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더 드시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화의 시작이 곧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요, 대화,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십시오. 치유의 시작, 그리고 치유해야 될 부분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암이 낫는 그 아름다운 그날을 향해서 지금부터 대화로 풀어가고요.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마음의 손을 잡고 대화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대화하며 마음을 나누십시다. 감사합니다.